부모님, 네. 그 양도세 3가지가 개정되었더라고요. 네.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네. 취임하자마자 네. 개정된 것 같아요. 5월 10일부로. 네. 네. 뭐 짧게 중요 포인트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득령 개정 자료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동안 네. 해주겠다. 요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더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안 하면 그럼 양도세를 일반 과세로 내면 돼요. 팔았을 때. 네.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보유했다 파는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 보유했다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가 있던 시기에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중과가 없잖아요. 네. 그럼 장독공이 살아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회사 다니다가 연차가 시간이 지나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직을 한번 하면 또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요거를 그냥 다시 처음부터 리셋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사실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그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은 혜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네. 2년 보유하고 또 거주한 경우에.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집을 하나 샀다가 이걸 팔고 이걸 팔려고 하면 2주택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판 날로부터 또 2년 이상 이걸 갖고 가야 비과세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없애주겠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하는 거예요. 네. 3년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이 경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엔 그랬어요. 네. 지금은 인정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되게 좋은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이거를 신규 주택을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2년 이내였어요. 근데 이거를 1년으로 줄였거든요. 그걸 다시 2년을 늘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택 들어갈 때는, 샀을 때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됐거든요. 네. 실거주 안 해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이 집을 가려고 샀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못 들어가면 기존 대출 막 회수하고 이거 1주택 일시적으로 인정 안 해주고 막 그런 규제가 이제 계속 펼쳐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사라진다. 되게 좋아지는 거죠. 딱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네. 시장에 다 매물이 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물이 늘면 네. 앞으로 거래도 좀 살아날까요? 양도세 중과 배제되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내놓으려고 하겠죠. 네. 확실히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정책들을 보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면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기잖아요. 매도자를 위한 정책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매수자를 위한 정책이 없어요. 아무리 이걸 내주고 물건이 많이 나와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거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매수자를 위한 정책들이 곧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단계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수자를 위한 정책이 언젠간 나올 텐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정책은 뭐냐면 딱 이 2가지 정책이 나와야 거래가 발생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가 사라져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돼요. 이 2개가 탁 풀리면 거래는 무조건 활성화될 거라고 봐요. 영훈님, 근데 한편에서는 네. 이미 살 사람은 네. 다 사서 매수 심리 자체가 네. 꺾였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계속 거래가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리가 조금 꺾인 건 맞기는 맞죠.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좀 대내적인 부분과 좀 대외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대내적인 부분에서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7년 동안 상승했거든요. 되게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 피로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각종 규제가 있죠. 이 여러 개 보유하면 종부세도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 인상 지금 계속하고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거기다가 지금 전쟁 나고 있죠. 지금 경제 약간 어렵죠. 주식 지금 폭락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면
대외적인 모습, 대내적인 모습이 전부 다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고 있죠. 근데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 또는 하락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 대외적인 요소들보다 대내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내적인 요소가 규제가 너무 강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정책이 지금 완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대내 대외가 지금 대외는 좀 어렵지만 대내가 점점 좋아지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딱 제로 선상에 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거기서 많이 더 풀어주면, 더 완화해주면 이거는 플러스 된다. 저는 그렇게도 봐요.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도 있다. 어머님, 근데 이게 정확히 네. 언제쯤 거래가 활성화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종부세 완화라든지 매수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완화 정책은 전부 내년에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3, 4개월 이상은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하다가 보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면 상황을 보면서 조금 매수자를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지 않을까. 좀 빨리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올해 하반기나 좀 늦으면 내년에는 좀 뭔가 그래도 하나씩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한 2, 3개월은 거래가 조금은 사람들이 눈치를 또 계속 보겠다 싶긴 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네. 거래가 없는 그 현재 같은 부동산 시장이 네. 좀 참 재미없고 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구독자분들 많고 네. 또 카페에서 비슷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시기를 또 네.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수도권이 그때 너무 많이 오르고 그때부터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때 사실 전국이 다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뭔가 균열이 있더라고요. 2009년도부터는 지방시장이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하더니 2011년, 13년 그때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도시들을 가다 보니까 그게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거 몰랐죠. 그리고 2013년도까지 09년부터 13년까지 거의 4년, 5년이 그냥 수도권은 계속 하락했거든요. 아, 수도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13년 초부터 수도권도 한번 가볼까 해서 임장을 쭉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꿈틀꿈틀한 지역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도권이 그 이후로 또 많이 올랐죠, 사실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이제 워낙 수도권 분위기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많고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무조건 떨어진다. 막 그런 이야기 그때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지방이라고 도시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가봤더니 그동안 또 수도권 오른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가격이 하락했던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도 가봤더니 이게 막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들이 18년도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걸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지방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때그때 힘들긴 한데 이제 제가 그냥 많이 가다 보니까 기회가 항상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가보고 보고 하다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가만히 있어갖고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배우자를 찾는데 남자야. 여자를 찾아야 돼. 네. 헬스장에 박혀있으면 여자를 어떻게 만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락할까 고민만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 그분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조금 내가 미처 조금 관심 없었던 지역들, 남들은 좀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들, 그냥 꼭 사라는 게 아니라 가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잘 관심 없었던 종목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나지 않을까, 기회를 마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만추네요. 네. 대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